도대체 소미 정체가 뭐예요? 벌써 몇 주째입니다. 예고마다 궁금증만 던져놓고 대답은 없습니다. 시청자들 댓글 보면 다들 같은 말 하시죠. 제작진 소미로 우리를 놀리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맥거핀이 너무 많습니다. 환생, 임사체험, 시간 왜곡, 그리고 정체 모를 관계들까지. 그런데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면 이번 9회 예고편엔 진짜 결정적인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서들을 토대로 드라마의 전체판을 흔들 수 있는 뇌피셜 3가지를 꺼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벨트 꽉 매시고 천국보다 깊고 지옥보다 복잡한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첫 번째 가설입니다. 소미는 이해숙의 환생이다. 지난 회차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환생입니다. 처음엔 그냥 심파적인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단어 하나가 이 드라마의 판 전체를 뒤집는 열쇠라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소미를 정체불명으로만 봐왔습니다. 이해숙도 그녀를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고낙주는 처음 봤지만 어딘가 아련한 감정을 느끼죠. 그리고 시청자인 우리 역시 그녀를 보면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너무나 다정하지만 너무나 슬퍼 보이는 여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하면서도 자신도 왜 이곳에 왔는지 잘 모르는 듯한 눈빛. 왜일까요? 자, 이 가설을 한번 들어보세요. 소미는 이해숙이 미래에 환생한 존재입니다. 전생의 이해숙은 남편 고낙준을 돌보며 평생을 사채업자로 살았고 죄책감과 외로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 그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이름 소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생의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의식 속 깊은 곳,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 죄책감은 소미의 현재를 계속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죽음에 가까운 위기를 겪습니다. 즉, 임사체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의 핵심 설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천국은 이승과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 이승에서 소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통해 천국에 잠시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자신이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들,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을 남긴 장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낙준, 그가 젊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천국. 이해숙 전생의 자아와 고낙준이 함께 머무는 이 공간에 미래의 자신이 중첩되어 들어온 거죠. 이 세계에서 소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죠. 마음은 더 먼저 반응합니다. 고낙준을 처음 봤을 때 소미는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익숙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건 단순한 첫눈에 반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남긴 감정의 찌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미는 고낙준과 다시 만나고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그를 위로하고 감정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숙 전생의 자신과도 마주합니다. 이건 너무 복잡한 시간 구조지만 환생, 임사체험, 천국이라는 이 드라마만의 독특한 설정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을 택한다면 아마 마지막엔 이런 장면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해숙은 천국에서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고 떠나고 고낙준은 소미를 통해 다시 삶의 희망을 느끼고 소미는 임사체험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현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칩니다. 이름도 나이도 다르지만 그 눈빛 속엔 우리 예전에 어딘가에서 만난 적 있죠?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죽음으로 끊긴 줄 알았던 관계가 삶으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 이 드라마가 말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그런 재회가 아닐까요? 두 번째 가설입니다. 강정구 형사는 고낙준을 불구로 만든 인물일까요? 드디어 9회 예고에 등장한 새로운 인물 한 명. 바로 강정구 형사. 이름만 등장했는데도 시청자들 사이에선 얘가 진짜 핵심 빌런 아니냐? 는 말이 벌써 돌고 있죠. 왜일까요? 예고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강정구 형사 50년 전 고낙준과 악연이 있었다. 자, 이 말 하나로 과거에 은폐된 거대한 사건이 암시됩니다. 지금의 고낙준은 젊은 시절 불구가 됐습니다. 그 후 거의 누워만 있었죠.
그런데 드라마는 아직 그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강정구 형사가 등장합니다. 50년 전. 형사. 악연. 이건 단순한 범죄의 목격자나 주변 인물이 아니라 그 사건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마 속 강정구 형사는 형사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는 정말 정의로운 형사였을까요?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고 불법적인 수사를 저지르고 약자를 폭력으로 제압하던 어두운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낙주는 누명을 쓰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의도치 않은 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고낙주는 평생 회복되지 못할 부상을 입고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지난 회차에서 소미가 강정구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순간적인 분노처럼 보였지만 이건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소미 역시 강정구와 얽힌 어두운 과거가 있을 가능성. 예를 들어 소미의 가족이 강정구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어린 시절 강정구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당했거나 고낙준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거나 심지어 관여했거나 그렇게 되면 소미, 강정구, 고낙준 이 세 사람은 단순히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비극을 공유한 인물들이 됩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형사라는 직업 정의를 상징하죠. 하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었던 정의는 진짜 정의일까요? 소미의 분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고 그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이 과거 사건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이해숙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고낙주는 진실을 마주한 채 정말 완전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가설입니다. 소미는 이영애의 엄마일 수도 있다. 처음엔 저도 이 가설을 보고 솔직히 좀 억지 아닌가 싶었습니다. 소미가 이영애의 엄마라니 나이 차이도 안 맞고 너무 낯선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드라마 속 디테일들을 하나씩 다시 보니까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정교하게 깔아놓은 복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애의 과거 기억하시나요? 드라마 초반에 나왔던 이영애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공허함과 상처가 이영애의 성격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영애에게 엄마에 대한 애착, 결핍, 트라우마, 상처가 유독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영애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미의 과거 이영애와 너무 닮았습니다. 자, 이제 소미의 이야기를 봅시다. 소미는 남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서 그녀가 겪은 고통은 명확히 느껴지죠. 상처 입은 듯한 말투, 조심스러운 눈빛, 아이를 보고 우열하는 모습. 이런 감정들 하나하나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결혼 생활을 겪은 사람의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영애와 소미의 감정이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영애는 나는 엄마가 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소미가 아이를 보고 가슴 아프게 우는 모습. 이 둘의 서로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나요? 소미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폭력 남편 때문에 키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해숙이 영애처럼 행동하는 소미를 보고 영애가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산을 펼치는 모습. 잘 때 자신에게 손을 집어넣고 자는 모습. 그냥 헷갈린 걸까요? 아닙니다. 소미는 이영애를 닮은 게 아니라 이영애가 잊고 지낸 어머니를 닮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숙은 오랜 시간 이영애를 돌보며 그녀 안에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소미에게 투영된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무의식의 착각이 아니라 진짜였다고 하면요?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봅시다.
소미는 이영애보다 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곳은 죽은 자, 환생자, 임사체험자가 함께 얽힌 시간의 틈새 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존재가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의 사람이 전생과 마주할 수 있는 세계. 이 공간에서 이영애는 죽은 어머니를 잊지 못했고 소미는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과 육체의 조건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난 겁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마음만은 남아 있었던 관계. 이해숙이 대신 못해준 진짜 엄마의 사랑을 소미가 지금 이영애에게 조금씩 채워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드라마가 정말 감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마지막엔 이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영애가 천국을 떠나기 전 소미에게 말합니다. 왠지 모르게 엄마 품 같았어요. 소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그걸로 됐어요. 엄마와 딸은 그렇게 이름도 기억도 없이 단 한 번의 따뜻한 포옹으로 이승에서 하지 못했던 작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말합니다. 가족이란 시간이나 피보다 먼저 마음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뇌피셜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미는 이해숙의 환생이다. 강정구 형사는 고낙준 사고의 원인이다. 소미는 이영애의 엄마이다. 이 모든 가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고 환생해서라도 용서받고 싶고 기억을 잃더라도 안아주고 싶은 사람들. 어쩌면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복잡한 세계를 함께 풀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 더 충격적인 단서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